한국경제 뉴스를 보시면요. 세종시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박모 씨가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아 검색해보니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같은 층에 사는 친구 A씨보다 공시가격 1,000만원 이상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같은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이고 조망등도 차이가 없는데 공시가격이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세종시 H아파트 소유한 박 씨는 6억 1,000만원, 그리고 친구는 5억 9,900만원, 동 위치나 조양, 일조 등이 비슷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국토부도 대충 공시가 발표부터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이 이의 신청하는 걸 보고 조정하려고 했던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백만 채 주택들을 어떻게 한정된 인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공시가를 산정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데다가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까지 스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에 달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이 매우 부족하니 무조건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국토부에서 빨리빨리 대충대충 졸속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부랑 국토부가요. 공시지가 이 정도로 폭등시키면은 LH 사태는 저 뒤로 캐비넷에 처박히면서 국민들의 머리에서 그냥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LH 사태는 지금 또 장난 아닐 정도로 갈수록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 동안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역대 정권 부동산 가격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완화로 갔다가 2000년대 접어들어서 강화로 갑니다. 그러니까 IMF가 점점 더 이제 해결이 되면서 경제 상태가 점점 더 나아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서 다시 온갖 세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를 실시하면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공급량을 퍼붓게 되면서 이렇게 집값은 안정화되게 되었죠. 집을 가진 유주택자라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사 가려던 곳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급등한 지역은 또 조정 대상 지역에 걸려버리니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대출 제한이 또 있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몇 개로 임대사업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자식 교육 때문에 이 상급지로 가려고 했으나 여러 규제로 인해 출구 전략까지 막혀버리면서 분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가고자 해도 2주택 이상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도 적어서 이 더 화가 날 뿐입니다. 물론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것은 당연하죠. 정부 믿고 전세로 열심히 살아서 근로소득을 착실하게 모은 다음에 이 정부랑 하락론자가 말한 대로 폭락이 온다면 그때 되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착실하게 근로소득을 통해서 갚으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었는데, 서민들이 노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인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거죠. 무주택자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청약 당첨만 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락론자 유튜브나 본 사람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왜 반성해야 되냐고요? 청약 당첨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동안 그들은 집 사는 것을 불로소득이라 생각한 나머지
청약 당첨이고 뭐고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전세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청약 당첨은 되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 생각을 하고요. 학창시절부터 이 학창시절 때 누가 알아서 선생님처럼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청무피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저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피 주고 사는 과정을 겪어야지 이 부동산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이 단어에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발 부동산 투자는 이 발품과 손품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 폄하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다가 가겠습니다. 네, 로즈님 감사합니다. 이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긴장돼서 목이 좀 탑니다. 청무피사, 네, 청무피사가 맞고요.